안녕하십니까, 유수빔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4편 마지막 편 클라우드 성장마저 멈추면,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존 핵심 사업부는 누가 뭐라 해도 AWS,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현재 아마존을 먹여 살리는 사업은 아마존 웹서비스죠. 아마존 웹서비스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를 말하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는 다른 웹사이트나 고객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요거를 좀 주력으로 하는데요. 2006년에 아마존이 세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존 AWS의 매출 및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경이적인데요. 매출액 성장률이 36%, 30%, 37%, 3년 연속으로 30%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26%, 47%, 37%. 가장 최근인 2021년만 봐도 37%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존을 AWS가 다 먹여 살린다, 이게 과언이 아닌 게요. 2021년 영업이익이 22조 원인데 AWS의 영업이익이 22조 원인데요. 이게 아마존 전체 이익의 무려 73%입니다. 그리고 2022년 3개분기 AWS 매출과 영업이익을 살펴봐도 여전히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37%, 33%, 28%의 매출액 성장률을 보였는데, 문제는 2022년 3분기 실적 발표 후에 시장이 경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영업이익 성장률이 갑자기 뚝 꺾였습니다. 11%에 불과하게 된 거죠. 그 고성장하던 AWS 영업이익이 드디어 좀 성장폭이 가파르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AWS 성장이 멈춰가나, 이렇게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 발표한 후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특히나 좀 임팩트가 강했던 게, 전년 동분기 대비해서는 11% 증가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5%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의 주력이 아마존 웹서비스고 이익을 떠받치는 그런 주력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여전히 2022년에 588조 원, 2023년에 710조 원으로 21%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사스나 아이아스나 파스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르게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미세하게 보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낙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 시장이 지난 몇 년간 고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성장 둔화가 올 때가 되지 않았나. 특히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이익 감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강력한 증거가 이미 3분기에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4분기 실적이 지금 초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도 실적이 꺾인다면은, 아마존 웹서비스와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실적이 꺾인다면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동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전을 좀 보여준다면은 주가는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죠. 두 번째 또 확인해 볼 게, 아마존의 그 AWS는 클라우드 시장 1위를 지킬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점유율을 보면은 아마존이 34%, 마이크로소프트가 21%, 구글이 11%. 그래서 약간 과점 시장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이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이 최초로 창출한, 아마존이 만들어낸 시장이라 처음에는 점유율이 100%였는데 이제 경쟁사들이 진입하면서 이렇게 점유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는 어떤 매출 증대 전략을 쓰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스토리지나 서버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벼운 시스템에서 무거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요. 고객사의 DB를 아마존 클라우드로 옮기는 이런 전략을 쓰고, 마지막으로 고객사들의 AWS 의존도를 높여서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변수는 멀티 클라우드의 부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에 그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을 공고를 내서 최종 선정을 했는데요. 원래 단일 사업자로 선정을 하려고 하다가 복수 사업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라클이 이 계약을 나눠 가지게 됐거든요. 11조 원 계약이라 금액은 큰데, 이렇게 복수 사업자 멀티 클라우드를 선택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사들이 2개 이상의 복수 사업자를 선호하고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는 방향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서, 이렇게 분위기가 간다면 업계의 압도적인 1위인 아마존에게는 약간 불리한 흐름이 아닐까, 이런 흐름이 유리하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AWS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차라리 이럴 바엔 분사가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2년에 AWS는 21조 원의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커머스는 1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요. 그렇다면 도대체 소년가장이냐 AWS가 차라리 분사하는 게 낫지 않냐, 왜 AWS가 아마존 전체를 먹여 살려야 하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사했을 때 AWS 사업에 집중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거대한 모회사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아마존과 경쟁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AWS를 이용하지 않는 경쟁 기업들도 AWS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긍정론이 있는 반면에요. 분사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런 주장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분사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모회사랑 얽혀있고 기존 아마존과의 시너지 효과도 높은데 이걸 굳이 분사할 이유가 있냐. 사실상 분사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부진한 주가 때문에 꾸준히 분사 얘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이건 결국 이제 주주들이나 투자자들의 불만이 분사라는 이런 얘기로 이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다들 궁금해하는 아마존의 폭락한 주가는 과연 반등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은요. 2019년 17조 원, 2020년 27조 원, 2021년에 30조 원으로 소폭 급증하다가 2021년에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30조 원을 달성을 했는데 문제는 2022년 3개 분기에 그 이커머스 쪽이 적자로 전환을 하면서 합계 그 수익이 4조 원, 4조 원, 3조 원. 그래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1조 원으로 쪼그라든 거죠. 이걸 추정을 해보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은 30조 원, 2022년에 15조 원으로 반토막이 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영업이익 반토막에 비례해서 주가도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전년도에 정확히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169달러에 시작해서 84달러로 끝났습니다. 그 아마존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아마존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마존의 이익 감소는 시장 탓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은 이커머스 분야에서 이익을 안 남긴다. 재투자로 숨겨진 유무형 자산이 많다. 2022년에는 고금리, 고환율, 빅테크들이 모두 다 안 좋다. 2022년 3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이다. 이런 게 이제 아마존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얘기라면요. 실제 데이터를 딱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빅4,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의 이 실적 수치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애플의 2022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143조 원, 마이크로소프트는 100조 원, 알파벳은 89조 원, 아마존은 15조 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랑 비교를 해봐도요. 아마존만큼 영업이익 감소치가 두드러지게 큰 회사가 없어요. 물론 뭐 아마존은 뭐 현금으로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투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영업이익이 절대 규모가 좀 많이 적은 게 아닌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구글과 비교를 해봐도 구글이 15인데 퍼가 아마존이 지금 69거든요. 유난히 좀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마존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초우량주의 최고의 호재는 낙폭과대거든요. 특히 아마존은 최근에 무려 1만 8천 명의 정규직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2조 원의 수익 개선 효과가 있고요. 아마존 정규직은 인건비가 비쌀 거기 때문에 이게 뭐 2조가 아니라 3조 원, 4조 원의 개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원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아마존의 실적은 개선이 될 거고 아마존의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낙폭과대는 뭐 그 어떤 호재보다도 좋으니까요. 그런데 위대한 기업, 정말 위대한 기업이 될 정도로 어떤 사업 구조가 바뀔 거냐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가 감원으로 수익을 커버하는 거는 약간 이제 좀 애매한 전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뭔가 이제 위대한 기업이라는 걸 증명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빅테크 대비해서 높은 PER, 구글의 4배죠. 그리고 이커머스 적자는 앞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AWS 성장을 지속시킬 비결이 있는가? 새로운 신사업 중 대박 날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마존이 좀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의 큰 그림은 뭘까요? 실적이 부진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즈니의 밥 아이거가 전격 복귀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도 전격 복귀를 했고요. 지금 은퇴해 있는 제프 베조스는 지금 과연 복귀를 검토하고 있을까요? 지금 아마존 주식에 투자했다가 크게 상처받은 그 주주들, 이 주주들은 제프 베조스가 뭐라도 해주기를 지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다시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남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